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30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속에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30번째 에피소드입니다. 30주 동안 매주 한 주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눈 저도 마음이 뿌듯하지만 30주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인가 30번째를 기념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다가 만일 이 팟캐스트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어떤 것이 기억에 남길 원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주제, 존재의 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내가 없는 당신이라는 이름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너무 많이 넘쳐나는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없는 당신이 아닌 내가 있는 당신으로의 삶을 살자고,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자기 소멸의 오랜 경험이 그저 내 경험인 줄만 알았는데 내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땐 어쩌면 자기 소멸을 경험하는 것이 꼭 내 탓만은 아니겠구나. 어쩌면 내가 처한 이 문화가, 이 상황이 나를 자기 소멸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갔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 꼭 내 잘못만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내가 없는 당신들이 우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우린 바보 같을까? 하는 자기 탓을 멈추고 이렇게까지 소멸된 나를 짠한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나를 살려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우리 잘못 아니라고, 꼭 우리가 이상하고 모자라고 나쁘고 바보 같은 거 아니라고, 어쩌면 이렇게 된 건 정상이라고 말하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 살아야 한다고, 더 이상 내가 없는 당신이 아니라 내가 있는 당신으로 살아야만 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없는 당신은 비정상이 아니고 각자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상이고, 그럼에도 이제부터는 내가 있는 당신으로 살 수 있으니 이러이러한 시도를 해보시면 어떻겠냐는 저의 제안이 지난 29개의 에피소드 이야기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당신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 제가 제안한 작은 발걸음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존재의 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존재의 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자기가 소멸되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주목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정혜신 선생님께서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 존재가 집중받고 주목받은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확보한다. 그 안정감 속에서야 비로소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자기 존재의 주목을 받은 이후부터가 제대로 된 내 삶의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건강한 일상이 시작된다. 우리 모두가 태어나서 아주 이상적인 가정과 이상적인 나라와 문화 속에서 존재에 집중받으면서 나고 자랐다면야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내가 없는 당신들인 우리는 각자의 이유에 따라서 우리 존재 자체로 집중받지 못한 상태로 오래 방치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였을 수도 있고, 부모는 정말로 많이 사랑해서였지만 존재를 사랑한다는 데 마음을 주는 것이 서툴러서, 존재보다는 어떤 행동이나 결과에 성적이나 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의도하지 않게 주목하셨을 수도 있고요. 삶에 찌들어서 부모 자신도 본인이 없는 상태로 자녀들의 존재에 주목하는 것을 모르셨을 수도 있고, 자신의 고통과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자녀의 고통과 불안을 더 걱정하느라 존재는 중요치 않은 것처럼 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유야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요, 그런 부모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해서 내 존재가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잘못되지 않은 일이 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가 충분한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면 그 이유가 아무리 타당할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구멍이 생기게 되겠죠. 아까 읽어드린 것과 같이 정혜신 선생님은 자기 존재가 누군가로부터 관심받고 주목받아야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안정감이 있어야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심과 사랑, 존재에 대한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나는 왜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부족한가를 묻고 생각합니다. 막상 그 이야기를 펼쳐놓으면 전혀 앞뒤가 맞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지만 본인 자신에게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오빠는 똑똑하고 동생도 똑똑한데 저만 바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저를 싫어하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메일을 잘못 보냈어요. 이러다 잘리면 어떡하죠? 저 사람이 저를 싫어하면 어쩌죠? 가만히 그리고 찬찬히 들어보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지만 자기 존재가 집중받고 주목받지 못해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생긴 비합리적인 사고와 이유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혜신 선생님은 자기 존재가 주목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제대로 된 나의 삶을,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혹시 자녀를 키우고 계시다면 아이의 존재에 주목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하고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혹시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시다면 그 배우자의 존재에 집중하고 주목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 누구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존재에 집중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안정감을 경험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터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로소 그 사람의 인생이 건강하게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존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나 조건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올라서, 승진해서, 말을 잘 들어서, 월급이 올라서, 나에게 잘해줘서 등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고 좋은 일들이긴 하지만 존재에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일이나 그 사람의 외부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에 관심을 내어주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 존재에 주목한다는 것은 질문하지 않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 그래서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넌 어떤 것이 좋아? 어떤 것이 싫어?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이 어떻든지 간에 내 생각을 주입시키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 생각과 마음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때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이해가 가는 것들도 있지만 사람은 다 달라서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이해해라고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말 한마디면 그 마음이 존중받게 되고 그 존재에 관심이 비춰주게 되는 것이죠. 일 때문에 너무 과하게 바빴던 저희 아빠에게 어린 시절에 저는 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몇 번인지 알아? 아빠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아빠는 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는 알기나 해?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 아빠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되물어보시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빠와 한가롭게 TV를 같이 봤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만화를 신나게 보고 있으면 그게 뭐가 재밌냐고 말하고 쓱 지나가시던 아빠의 모습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책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봐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읽으면서 제가 그때 아빠에게 바랬던 것이 저의 존재에 대한 주목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냥 나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봐 주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 존재가 좋아하는 TV를 내 존재와 함께 봐주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은 제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가졌던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주목이 필요한 것이죠. 내 자녀야 내가 지금부터 노력한다고 치더라도 내가 잃어버린 어린 시절들은 되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는가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제 자아가 형성되고 자랄 때 존재의 주목이 충분치 않았던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미 늦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존재에 대해서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나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늙은 부모에게 지금이라도 내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가져달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인지 물어봐 달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내가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연구되고 증명된 일입니다. 내가 나의 존재에 집중하고 주목을 해주는 것, 내가 나에게 물어봐 주는 것,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이런 일로도 충분히 존재의 주목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어쩌면 제일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저명한 심리학자들 그리고 뇌과학 선생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나의 존재에 집중한다는 것, 나의 존재에 주목한다는 것,
다소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차 한 잔, 커피 한 잔을 두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니? 라는 물음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요. 그 누구도 아닌 나만을 위한 산책 시간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음식을 생각하고 그것을 주문하는 것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요. 그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닌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사람이 정서적으로 죽지 않으려면, 자기가 소멸되지 않으려면, 그러기 위한 최소의 조건은 존재의 주목이니까요. 그리고 그 존재의 주목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존재에 주목해 주세요. 진심으로 이 일을 시작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랫동안 나를 소멸해왔던 상처로부터의 치유를 시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래서 뭐가 되겠어 싶으시겠지만 하루에 5분 혹은 10분이라도 나를 마주하는 시간, 내 존재에 질문하고 그럴 수 있겠다고 말해주는 시간을 시작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어 이게 중요하대요, 저렇대요, 저게 중요하대요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나 자신의 존재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안정감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30번째 에피소드를 기념하면서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를 왜 하는지 한번 정리하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강조하고 싶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요. 그런 의미에서 30회도 자축하고 이 중요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팟캐스트 청취자분들 중에서 5분을 선정해서 정혜신 선생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dearmyself.org@gmail.com이나 내가 없는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팟캐스트 30회 기념 이벤트에 응모합니다 하고 연락 주세요. 그 전에 이벤트에 응모해서 상품 타셨던 분들도 또 이벤트에 지원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이미 이 책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존재의 주목을 나누고 싶은 친구들에게 선물하셔도 좋아요. 응모하실 때 친구들의 이메일을 함께 적어서 나누어 주시면 책을 친구들에게 배달해 드릴게요. 혹은 이 에피소드를 친구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분들께서 응모하셔도 좋고요. 또 한국에 계시지 않는 청취자들도 응모하셔도 좋습니다. 책은 이북, 전자책으로 얼마든지 배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벤트에 응모합니다 라고 연락 주셔도 좋고요. 원하시면 사연 주셔도 좋고,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도 나누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30회 동안 내가 없는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나의 존재에 잘 집중하는 이야기를 힘내서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내가 있는 당신으로의 삶으로 가는 이 의미 있는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내 존재에 집중과 관심을 주는 시간이 꼭 존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나의 존재에 대한 주목, 정서적 생존의 최소 조건입니다. 잊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